자, 그러면 플러터 개발 환경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는 여기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러터 공식 트위터, 그 유튜브랑도 있는데 그쪽도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공식 컨텐츠 부분들을 많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서 쪽으로 와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자,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제일 첫 파트인 인스톨 파트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OS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특이한 점은 여기 크롬 OS가 있죠. 그래서 크롬 OS에서는 모바일 개발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플러터로 웹 개발을 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크롬 OS에 대한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경로를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OS를 선택을 하시든 과정 자체가 대부분 비슷해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맥O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른 OS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압축을 이제 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딘가에 이제 위치를 시켜놔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 화면 텍스트를 조금 키워서 자, 저는 여기 그 홈 폴더 밑에 자, 툴즈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플러터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그 기 디렉토리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버전 업데이트를 받을 때에도 기술을 이제 받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안정화 버전, 그러니까 스테이블 버전을 이제 받았으니까 뭐 당장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받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디렉토리 중에서 여기 바이너리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디렉토리가 있어서 바이너리 디렉토리 안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플러터에 대한 바이너리랑 다트에 대한 바이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홈 폴더 밑에 이 툴즈의 플러터의 바이너리 이 경로가 이제 이 경로를 어디에서든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로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뭐 맥 같은 경우에는 홈 폴더 밑에 있는 제시엘 RC 파일이나 혹은 제시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프로파일이나 뭐 그런 파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본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게 본인 환경 변수 파일인지 혹시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 다행인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엘 RC 파일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아이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자, 홈의 툴즈의 플러터의 바이너리를 패스에 추가하는 형태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 아래쪽에 이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 경로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밑에 링크로 이제 아예 패스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자,
설치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플러터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플러터에는 닥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닥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이게 만약에 플러터 자체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은 플러터라는 명령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예 설치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이 플러터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플러터 작업이 가능한 환경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 세대의 크로스 플랫폼 개발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도입이 된 툴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플러터가 이 부분들을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선보인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툴들도 많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확실히 좀 다음 세대의 그런 개발 툴이라서 이게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체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없는 거고요. 자, 플러터가 현재 스테이블 버전으로 3.3.3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경고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경고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라는 거고, 커맨드 라인 툴즈 컴포넌트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SDK 매니저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은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요. 그냥 단순히 안 된다만 아니라 이런 걸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저거를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를 또 닥터로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라이센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iOS 개발 같이 할 거니까 엑스코드 있어야 되는데 엑스코드 잘 설치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웹 버전 개발하기 위해서 크롬 있어야 되는데 크롬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안 깔려 있으면 목록에 아예 안 나올 거고요. 깔려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플러터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버전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고 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감지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가 있냐 있고 두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능 떴고 그리고 HTTP 호스트도 이제 가능이라고 떠가지고 현재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DK 매니저에 이제 요거 하는 것 같은 경우 이 SDK 매니저라는 거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된 설정을 하면서 이미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SDK 매니저는 이렇게 감지는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SDK 매니저에 뒤에 인스톨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명령을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주고 지금 뭐 잘 안 됐지만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워닝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개발이 안 되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네, 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해결이 안 되진 않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플러터 닥터 해서 네. 자, 그래서 플러터에 대한 설정은 이 정도면은 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까지만 하면은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에 대한 설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인텔리제이가 된다는 거는 웹스톰도 된다는 얘기고 웹스톰에서도 아마 다트 언어랑 플러터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에디터들을 이용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자, 이맥스를 쓰시는 분이 저희 보시는 분 중에 있을까요? 이맥스 쪽도 세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특정한 에디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순 텍스트 에디터면은 충분히 다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가능하면은 이 익스텐션이 있고, 그래서 익스텐션들이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좋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주로 그 플러그인들 설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쓰면은 없는 상태로는 사실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는 설정들은 에디터에 대한 설정들은 어느 걸 사용해도 좋지만 플러그인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세팅도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 금방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VS 코드는 여기 이제, 자, 위에, 보기에, 명령 팔레트 쪽에다가, 그, 인스톨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여기, 인스톨 익스텐션, 이라고 하면 여기 익스텐션에서 인스톨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터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플러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공식이죠, 공식으로 있는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됐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설치할 때 이제 이 다트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다트에 대한 플러그인은 같이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설정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마찬가지로 아까 다시 그 명령 팔레트를 가서 그 플러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run flutter doctor라는 명령이 있고 run flutter doctor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 아래에서 터미널이 열리면서 터미널 쪽에 플러터 닥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S 코드에서는 설정이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나 웹스톰이나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 이제 그 환경 설정 쪽에 가가지고 이 그 플러그인 쪽을 가시면은요. 플러그인을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마켓플레이스에 이 플러터가 있습니다. 플러터 설치하시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이제 안내 내용이 나오고 자, 확인하면은 이 플러터에 대한 부분 설치가 되고요. VS 코드에서는 자동으로 다트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터 설치하려면 다트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설치가 돼야 된다 안내가 나와가지고 인스톨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이 설치가 됩니다. 재시작해 주시면은 이제 다트에 대한 부분들이 로드가 될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다시 플러그인 쪽에 가가지고 여기 플러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은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설치된 목록에서 설치된 목록 안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다트도 같이 설치가 되는 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터미널에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어느 걸 하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터미널 사용이 조금 더 나는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이거를 해보시면 되고요. 난 터미널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에디터에 있는 어,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열려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하면은 여기 기존의 신규 프로젝트를 만드는 버튼하고 별개로 플러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버튼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눌러서 이제 이 플러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 또 제가 글쎄 껐군요. 자, 명령 팔레트를 열어서 플러터 해보시면 여기 플러터 뉴 프로젝트라고 커맨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신규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주변 통계만 그런 건지 어쨌든 터미널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터미널로 시작하고 터미널에서 에디터는 이제 열어가지고 그 이후에 열어서 사용을 하지만 작업 자체는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터의 크리트라는 명령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다른 것들도 안내가 나오긴 나올 텐데 이 다트 같은 경우에는 다트 펍에 등록되는 모듈들이 전부 이런 얘네들을 언더스코어로 만들어진 애들을 그 케밥 케이스라고 부르던가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르던가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카멜 케이스 같은 그런 이제 띄어쓰기 없이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소문자랑 띄어쓰기 문자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이용하는 요 방법으로 이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음, 그 플러터에서는 플러터에서 각각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도 하나의 모듈로서 접근을 하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앱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이거 내 취향은 이게 아닌데, 내 취향은 난 파스칼 케이스로 만드는 게 취향인데,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펍스펙이 이 이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관리하는 디렉토리 이름만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시더라도, 일단 초기의 이름은 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름대로 일단 터미널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 디렉토리 안에다가 웹테크 캠프에 플러터 디렉토리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터 크리트 해서 퍼스트 앱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앱 가가지고 플러터 런 명령을 해주면은 자, 어떤 플랫폼으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안내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맥OS에 대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크롬에서 이제 웹 버전을 실행을 하는 거 두 가지 옵션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는 모바일 디바이스 개발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웹용 애플리케이션 버전과 크롬의 웹 버전에 대한 거를 안내를 먼저 해줬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가지는 지금 원래 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게 이제 플러터에 현재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목록을 보는 명령이 이렇게 플러터 디바이시스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럼 지금 맥OS는 당연히 이 호스트OS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가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웹 버전은 좀 크롬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신규로 생성을 하시거나 혹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디바이스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USB로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다면 실제로 USB로 연결된 해당 디바이스를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에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자, 디바이스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여기에 새로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결된 기기들을 이런 식으로 안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iOS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iOS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플러터 런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플러터 런을 하면은 이제 새로 연결된 디바이스인 안드로이드 쪽의 내용들을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어셈블 디버그 해가지고 그 디버그용 빌드를 만드는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un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 flutter ru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iOS 기기도 연결돼 있고 안드로이드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멀티 디바이스의 내용들을 전부 다 띄워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하는 환경 자체가 정말로 멀티 디바이스에 굉장히 최적화가 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빌드 하고서 지금 저기 디바이스 잠시 떴네요. 자, 빌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디바이스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여기에 이게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앱이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간단한 카운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시 이제 종료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여기에 음, 시뮬레이터를 바로 이렇게 iOS 같은 경우에는 iOS 시뮬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iOS 시뮬레이터는 좀 복잡한 위치인데 엑스코드 안에 컨텐트 안에 디벨로퍼의 애플리케이션의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런처로 실행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런처로 하실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플러터 런 해보면은 이제는 시뮬레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 iOS에 대한 빌드 수행을 하고서 iOS 쪽에 연결을 해서 내용들이 뜨게 될 겁니다. 네, iOS 빌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화면들이 나왔고요. 동일하게 클릭을 통해서 카운트 증가시키는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이제 플러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리액트 네이티브랑 또 이제 뭐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좀
약간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예 이 완전히 최적화, 그러니까 OS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OS에 있는 버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는 어, 뭐 자바스크립트나 웹뷰를 이용한 화면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기본 버튼을 사용하면은 iOS에서는 그 쿠퍼티노 스타일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메터리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보여주는데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OS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네이티브 뷰이기는 한데 OS와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한 화면이 나온다.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예시를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점이죠. 자, 종료를 하고 기왕 이거를 이제 실행을 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웹 버전은 뭐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자, 맥OS도 지금 바로 빌드가 되면 한번 맥OS 버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OS용으로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자,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진 뭐 비율은 다른데 어쨌든 이게 동일한 구조의 앱이다라는 건 딱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 졌고요. 자, 웹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웹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디버그용 크롬을 띄워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응형 이용을 해서 만들면은 이제 반응형에 대한 코드를 플러터에 넣으려면 많은 좀 이제 추가적인 손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반응형으로 된 것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플러터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멀티 플랫폼 상으로 쉽게 빌드가 되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하면 이제 이게 플러터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네이티브 익스텐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그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구성해가지고 개발 환경에서 이 내용들 실행하는 것들까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요 내용 뒤에는 저희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가 코드 작성을 하면서 플러터의 레이아웃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